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 매혹이라는 책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의 추구를 상당히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덕주의자들, 시민공화주의, 기독교의 입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중 도덕주의자들은 고대 스파르타 국가를 모델로 삼았는데요. 스파르타의 검소함에 영향받은 도덕주의자들은 사회적 풍요가 사회 질서를 해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상업 활동을 죄에 빠지는 길이라 생각했고, 시민 전통주의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적대시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들인데요. 볼테르와 애덤 스미스입니다. 먼저 볼테르는 지식을 겸비한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시장을 옹호했던 사람으로 부의 획득을 주장했었죠. 시장을 향한 볼테르의 절대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의 추구가 영혼의 구원보다 절박하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볼테르가 그토록 시장을 옹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종교적 관용입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이념의 차이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빈번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볼테르는 어떻게 하면 종교적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와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비록 종교적인 적이라 할지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재화를 교환할 적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테르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 때, 즉 부를 향한 욕망이 평화를 만들어냄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이익 추구가 결국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임을 발견한 거죠. 이러한 처방은 평화를 갈구하던 볼테르에게 엄청난 것이었죠. 상업은 그에게 있어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의 발달은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지만 금융혁명 덕분에 세계적인 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볼테르로 하여금 증권 거래소로도 관찰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인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었죠. 이러한 이유들로 볼테르가 보기에는 시장이라는 존재는 인류를 타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보시키는 장치였죠. 뿐만 아니죠. 볼테르는 사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 옹호했는데요. 사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김으로 부의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기주의를 정당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또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비판했는데요. 파스칼의 다음과 같은 말이 화근이었죠. 우리의 사고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 이는 바람직한 질서와 상반된다. 그리고 이기주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무질서의 원인이다라는 말을 파스칼이 남겼는데 너무나도 볼테르의 입장과 대립적이었죠. 볼테르와 입장과 같이 하는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금욕적인 자기 부정은 원숭이의 미덕이다 라고 하죠. 볼테르에 이어서 입장을 같이 했던 동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저작을 남겼는데요. 그가 이 저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악덕이라 여기던 인간의 이기심을
애덤 스미스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 이기심이야말로 대중 다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보편적 풍요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으로만 보편적인 풍요를 누린다면 도덕성이 결여된 뭔가 아쉬운 감이 있을 겁니다. 애덤 스미스는 보편적 풍요를 이루기 위한 조건에 한 가지를 붙이는데요. 바로 사회 제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심 그 자체는 도덕주의자들이 비판한 악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제도를 통한 이기심이 표출될 때 자신의 이득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 시장이란 훈련 기관과 같습니다. 서로 간의 교환을 통하여 맺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간 예절이 형성된다는 거죠. 협동하고 정직하고 근면이라는 덕목들이 시장 안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덤 스미스는 덕행이란 이기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하나의 희망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원했던 것인데요. 노동자들의 풍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들의 교환을 개인이 일일이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이런 이유로 애덤 스미스는 거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가격을 꼽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상품의 가격은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반대로 찾는 사람이 적다면 상품의 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가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본을 투자하지요. 이처럼 시장에서 보이는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게 하고 개개인의 구매력을 판가름해 주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질서에 인위적인 간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위험을 시도하려는 거대 조직이 있다면 바로 국가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 주도의 투자는 역효과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고 국가를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자생적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보이는 손이라 할 수 있는데 보이는 손의 역할 중 한 가지를 뽑자면 정부 차원의 교육을 국민에게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로 인한 분업의 폐단은 인간의 지성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종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통이 주류를 이루던 도덕주의자들은 상업을 비판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악덕이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볼테르와 애덤 스미스는 기존의 관념을 깨부셨는데요. 인간의 이기심이야말로 인류를 진보시키는 힘이라 보았던 거죠. 단, 이때의 이기심은 사회 제도로 다듬어진 것이고 개인의 도덕성에 절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장에서의 이기심만을 강조하는 것은 본래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이지요. 사회 제도 및 도덕에 따른 이기주의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풍요를 이룬다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 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